다시 사이트 1, 사이트 2, 사이트 3. 네. 자, 요거를 이제 제가 A 태그로 감싸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다시요.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A 태그를 3개 만드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트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셔도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주시고요. 만약에 요것도 가능하다 싶으면 여기에서 편할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3인데 이렇게 중괄호를 치면은 태그 안에다가 텍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편하죠? 자, 근데 아까 이제 넘버링까지 하시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러 표시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달러가 넘버링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니까 알려드렸고요. 자, 일단 선택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알아봅시다. 자, CSS에서의 주석은 이렇게 슬래시 별 슬래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HTML에서의 주석이에요. 구별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뭐 일반 선택자예요. 일반 선택자. 자, 이건 태그 이름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A 태그를 선택해서 걔 글씨 색깔을 레드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여기 문서에 존재하는 모든 A 태그가 요 디자인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빨갛게 변했죠. 그래서 태그는 모든 태그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죠. 첫 번째 사이트만 선택해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A 태그로만은 이 세 개가 구별이 안 되죠. 그렇죠? 구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명이인 철수가 2명 있을 때 철수야 하면은 둘 다 뒤를 돌아보겠지만 한 명은 김철수고 하면은 한 명이 최철수면은 성까지 붙여서 야 김철수 하면은 김철수만 돌아볼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 김이라는 건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얘한테 부모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A 태그인데 자, 여러분 이 태그는 모르셔도 돼요. 내부라는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감싸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층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부모 안에 이제 자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바깥에 감싸고 있는 게 이제 부모고요. 이 부모 안에 있는 게 자식입니다.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이렇게 생겨요. 참고로 자식은 부모보다 한 칸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세계에서 항상 비슷한 개념이죠. 코드를 우리가 자바 코드를 쓸 때도 들여쓰기를 하듯이. 자,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지키시는 순간 나중에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져서 여러분 고치기가 힘들게 됩니다. 반드시 습관을 들여주셔야 되고요. 자, 이 첫 번째 A 태그한테는 내부라는 부모가 생겼어요. 자, 두 번째도 한번 넣어줍시다. 서브젝트.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주는 거죠. 들여쓰기 해주시고. 자, 하나 콘텐트.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자, 이제 똑같은 A 태그, 똑같은 이름이지만 가문이 달라요. 그래서 김철수, 최철수 하듯이 A가 아니라, 그냥 A가 아니라, 자, 내부의 자식인 A, 서브젝트의 자식인 A, 컨텐츠의 자식인 A,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식 선택자라고 합니다. 특정 부모에 속해 있는 태그만 선택하는 거고요. 선택하는 방법은 부모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자, 내부 밑에 있는 A, 꺽쇠입니다. 꺽쇠. 이렇게 화살표. 자, 얘만 하면은 사이트 1만 블루로 바뀌죠. 정확히 얘만 선택이 된 거죠. 내부 밑에 있는 A 태그만 글씨를 파란색으로 바꿔라. 자, 컨텐츠 밑에 있는 A 태그만 글씨를 골드로 바꿔라.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 선택자예요. 꺽쇠. 자, 됐고요. 자, 이번엔 제가 요 녀석들을 div라는 곳으로 이제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볼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세 개 내부 서브젝트 컨텐츠를 div 안에다가 묶은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보기 힘드니까 들여쓰기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A 태그는 div의 자식이기도 하죠. 그죠? 왜냐면 div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부도 div의 자식이고요. A도 div의 자식인데, 자, 대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직계 뭐죠? 그 가족 관계를 생각하시면 편한데, 얘 부모가 얘잖아요. 그죠? 그럼 얘 부모가 얘잖아요. 얘 입장에서 얘는 조부모죠, 조부모. 자바의 상속이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div의 자식 A 태그, div의 자식인 A를 선택해서 컬러를 그린으로 바꾸면 얘네 셋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바뀝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이 꺽쇠는 말 그대로 자식 태그예요. 직계 자식이에요. 직계 자식. div의 직계 자식 중에는 내부, 서브젝트, 컨텐트 셋밖에 없고요. A라는 태그를 가진 직계 자식이 없어요. 대신 손자는 있죠. 손자. 그죠? 그래서 조부모 입장에서 진짜 직계 자식 말고 손자나 뭐 증손자, 뭐 고손자 해갖고 쫙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후손이라고 칭합니다. 후손. 직계도 마찬가지로 후손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후손 선택자. A는 직계 자식이 아니에요. 후손입니다. 후손. 그렇기 때문에 후손 같은 경우는 꺽쇠를 지어주시면 돼요. 그냥 공백. div 후손들 중에서 A 태그. 얘도 후손은 맞잖아요. 그죠? 됐죠? 이렇게 해서 후손 태그를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그러면 얘가
div의 첫 번째 자식이죠. 얘는 서브젝트는 div의 두 번째 자식입니다. 세 번째 컨텐트는 div의 세 번째 자식이에요. 그 말은 첫째, 둘째, 셋째고요. 이 셋은 형제란 얘기죠. 형제. 내부와 서브젝트와 콘텐트 이 셋은 형제입니다. 얘가 마지가 되겠죠. 그렇게 진짜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형제 선택자도 있겠죠. 특정 태그의 옆에 있는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서브젝트의 옆에 있는 컨텐트 서브젝트라는 녀석이 있는데 걔 옆에 컨텐트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후선 선택자죠 여러분. 서브젝트 밑에 있는 컨텐트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더하기 버튼으로 형제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서브젝트 옆에 있는 컨텐트가 선택이 되겠죠. 서브젝트 옆에 있는 컨텐트 걔의 컬러를 블루로 다시 바꿀게요. 자, 안 바뀌죠? 왜냐하면 A 태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텐트 밑에 있는 A 태그 이렇게 선택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태그 이름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주석 처리하고요. 주석하는 그 단축키는 똑같습니다. 컨트롤 슬래시에요. 자, 이번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요것도 다 이제 주석 처리 한번 할게요. 한 번에 주석 처리가 안 되네요. 그냥 뭐 둡시다. 어차피 이 CSS는 가장 밑에 있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실습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도 똑같고요. 그렇죠? 자식도 이름이 똑같으면은 이 셋은 또 구분이 안 되죠. 부모 이름으로도 구분이 안 되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똑같을 때. 더 이상의 다른 부모로 그 구별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 A 태그 안에다가 속성을 하나 줄 수 있어요. 속성. 아까 속성은 태그 안에다가 줄 수 있는 어떤 정보라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라는 속성을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얘를 A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A2 얘는 A3 자, 클래스를 주면 이 클래스가 하나의 식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 태그 있죠? 첫 번째 A 태그. 태그 이름으로는 구별하기 힘들죠. 다 똑같으니까 얘네 셋이. 자, 하지만 이제 클래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사이트 이거 A 태그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A 태그인데 점 클래스 이름이 A1인 거.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레드로 바뀌어요. A 태그 중에 클래스 이름이 A3인 거 앞에 점을 꼭 붙이셔야 돼요. 점을. 볼드로 해주시면 얘만 바뀌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혹여나 내가 이 사이트 1, 2를 동시에 잡고 싶다. 사이트 3 빼고 사이트 1, 2만 동시에 잡고 싶다. 그러면 사이트 1, 2를 동일한 클래스 이름으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1 얘네 둘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그냥 딱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자, ID 선택자라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클래스라는 속성도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데 ID라는 속성도 역시 부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ID 이퀄 ID 1 ID 이퀄 ID 2 ID 이퀄 ID 3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럼 요 사이트 3을 선택하는 방법은 A.A3에서 클래스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A 태그 중에 ID가 ID 3인 거 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샵을 붙여주시면 돼요. ID 선택자는 샵이라는 기호로 표현을 하고요. 클래스 선택자는 점이라는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블랙으로 다시 바꿀게요. 자, 그럼 ID가 3인 거, 사이트 3이 선택이 돼서 블랙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두 개의 차이가 궁금하실 거예요. 클래스랑 ID랑 무슨 차이냐? 똑같이 값을 하나 부여해가지고 그걸로 선택을 하는 건데 무슨 차이냐? 클래스는 동일한 값이 여러 개 있어도 된다. 하지만 ID는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요 차이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지켜서 쓰셔야 돼요. ID로 ID 1, ID 1 이렇게 똑같은 값을 두 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 ID 값은 이 문서에서 무조건 하나 존재해야 돼, 하나. 클래스는 중복이 돼도 돼요. 이 두 개를 선택할 때 동일한 이름으로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D는 무조건 하나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그를 여러 개 잡고 싶으면 클래스로 선택하시고요. 단 하나만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ID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